2004년도에 누가 저를 비롯한 3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도 다시 조사할 때 저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런TV 권호입니다. 오늘은 검찰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전제하는데 보수냐 진보냐 또는 정치적 성향에 입각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시기 없기입니다. 이 검찰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다루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합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재헌헌법은 체포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였는데 헌법 제12조 3항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명문화된 것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2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에서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한국 외에는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없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검사의 재량에 따른 기소 편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검사의 재량에 따라 편파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이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에게 높은 형량을 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저지르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는 이유가 검사가 나쁘다거나 싫어서도 아니고 그럼 경찰을 검찰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정성을 인정받을 때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진정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제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누가 저를 비롯한 3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조사 끝나고 담당했던 형사님이 다음 주에 피해자와 함께 대질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아니 왜 저는 안 부릅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이 모두 다 일치하기 때문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갔죠. 그리고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도 다시 조사할 때 저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벌금 50만원, 저는 벌금 100만원입니다. 이 저를 대우해 주는 건 고마운데 이건 대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검사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이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 싸움을 할 당시에 비리재단 측에서 동원한 10명이 새벽에 고이 잠자고 있는 집에 난입해서 2사람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온몸이 퉁퉁 붓도록 집중적으로 맞았고 방 안은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2사람은 일방적으로 잠자다가 두들겨 맞기만 했습니다. 설령 방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다 하더라도 아니 잠자는 새벽에 10명이 신발을 신은 채로 문을 다 때려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집단 폭행을 하는데 심지어 발목에 깁스를 한 사람에게는 그 깁스한 발목을 지근지근 밟기도 하고 이런 폭행을 가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아닐까요? 이 사건은 당시 MBC PD수첩에도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해자 10명 중 7명은 혐의 없음 처분하고 3명만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했던 피해자 중 한 사람도 같이 쌍방폭행 혐의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역시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검사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에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검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인 성향이나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라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희한한 제도, 그것도 60년 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만들었던 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이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가 존재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증거가 차고 넘쳐나도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죄가 없거나 경미한 범죄라도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가혹한 수사와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운이 따르기만을 바라면서 양심적이고 올곧은 검사를 만나기만 학수고대하면서 간절히 빌어야 되겠습니까? 이 법과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으로 갖춰져야 검찰도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검찰을 위해서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와 존경을 받는 그런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오늘TV 권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